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새로운 경영자 그리고 새로운 감독에 이어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 정식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선수단 운영을 위한 모든 틀이 갖춰졌는데요. 바로 에스턴 빌라에서 성과를 낸 덴마크 출신의 천재 디렉터로 불리는 요한 랑게가 토트넘의 정식 디렉터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인물 대체 어떤 사람인지 영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웹친 디 애슬레틱 컬럼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들, 소개한 내용들 풀버전 해설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랑게 디렉터,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잘하지만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오는 1월 이적 시장에 골치 아픈 선수로 팀에 남아있던 에릭 다이어를 정리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10월 9일 오후에 공식 발표를 통해 요한 랑게를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공식 업무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에서 과거에 에스턴 빌라 시절에 활동하던 당시 이 랑게 디렉터에 대한 상세한 컬럼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게재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가 랑게를 선임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요한 랑게를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이미 지난주에 토트넘이 파비오 파라티치의 후임으로 에스턴 빌라의 스포츠 디렉터인 요한 랑게를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전임자인 이탈리아 출신 파라티치는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30개월간 금지당하는 징계를 받은 이후에 토트넘의 풋볼 매니징 디렉터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는 그가 전 소속 클럽인 유벤투스에서 선수 거래를 통해 자본 이득을 부풀린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계가 일부 감경되면서 토트넘의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정식 테크니컬 디렉터가 필요했던 토트넘은 결국엔 랑게 임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토트넘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요한 랑게가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알렸는데요. 랑게는 토트넘 1군 성인팀과 아카데미 팀의 채용, 분석 및 인재 발굴을 책임질 것이라고 합니다. 호주 출신으로 포스테코글로 감독 선임을 이끌었던 최고 축구 책임자 스콘먼도 랑게 선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요한은 재능 있고 성공적인 유소년 및 성인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고 계약하는데 탁월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축구 운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환영할 만한 영입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월요일 밤에 랑게가 에스턴 빌라의 디렉터직을 떠났다면서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며 모든 이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하긴 했는데요. 에스턴 빌라는 랑게 디렉터가 떠난 것에 대해서 백룸 개편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매튜 키드슨이 랑게를 대신해서 클럽의 글로벌 개발 디렉터로 임명되었고요. 아카데미 매니저 마크 해리슨이 영국 내 운영에 계속 집중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클럽의 축구 운영 회장직을 맡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몬치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으면서 랑게의 업무는 인수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랑게가 에스턴 빌라의 스포츠 디렉터로 일했던 것은 2020년부터의 일인데요. 2014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덴마크의 명문 클럽 코펜하겐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한 바가 있습니다. 선수 영입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에스턴 빌라에서 올리 와킨스, 매티 캐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등 주요 선수 영입을 지휘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는 요한 랑게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1979년생, 현재 만 43세로 아직도 젊은 인물이죠. 덴마크의 코펜하겐 태생으로 지도자 경력은 이제 코펜하겐에서 수석 코치 역할을 했었고 또 잉글랜드 무대에 와서는 울버햄튼에서도 수석 코치 역할을 했었고 2013년에는 덴마크 클럽 링비에서 또 감독직을 수행하기도 했던 감독 출신의 디렉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 슈퍼리그 팀 코펜하겐에서 이제 솔바켄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면서 영국까지 왔지만 사실 울버햄튼에 왔을 때는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 시절에 이제 18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그로 인해 조기에 해고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링비의 감독 그리고 현재 에스턴 빌라의 디렉터직을 맡으면서 커리어를 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14년 솔바켄이 이제 덴마크 축구의 좀 유명한 저명 인사인데요. 이 솔바켄의 오른팔로 활동을 해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코펜하겐의 코치였는데 이미 코펜하겐에서도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을 맡아서 그때부터 이제 좋은 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선수를 영입하고 또 잘 팔았던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하고요. 또 코펜하겐의 덴마크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끄는 과정에서도 이 랑게의 선수 영입 운영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울버햄튼까지 갔었고 또 2020년
7월 달에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아스톤빌라의 스포츠 디렉터로 합류했는데요. 아스톤빌라의 프리미어리그 잔류에도 기여를 했고 또 호세 가르시아 피타르치가 스포팅 디렉터로 떠난 이후에 정식으로 완전히 실권을 잡은 이후에는 강등권 경쟁이 아니라 상위권에 도전하는 팀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대표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라든지 또 폴란드의 풀백 메티 캐시, 베르트랑 트라우레, 올리 와켄스, 모르강 쌍송 등을 영입했고 또 첼시에서 로스 바클리를 임대 영입하는 등 랑게 디렉터가 첫 풀시즌을 맡았을 때 리그 11위를 차지하면서 모든 영입이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팀을 잘 운영하고 있었고 2023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 빌라의 대대적인 개편 속에 축구 운영 사장으로 몬치가 왔고 그 뒤에 이제 축구 개발 및 국제 아카데미 글로벌 디렉터라는 더 높은 위치를 맡게 됐는데 2023년 10월 9일 토트넘의 오퍼를 받아들여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새롭게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미 에스턴 빌라에서 지난 3년 동안 만들어왔던 성과들에 대해서 짚었던 분석 컬럼을 2021년 10월 달에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랑게가 어떤 인물이고 에스턴 빌라에서 어떤 혁명을 이루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이 내용 전체 해석하고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깊은 인물 요한 랑게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훈련장을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의 행동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선수들은 그 당시 33살에 불과했던 젊은 덴마크 사람 랑게가 클럽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자주 물어볼 정도로 의아해했다고 하는데요. 2012-13 시즌 울버햄튼에서 6개월 동안 비참하게 보냈던 그의 실질적인 공식 직책은 스탈레 솔바켄 감독의 수석 코치였지만 코칭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역할에 대한 미스터리와 호기심이 항상 존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노장 선수는 디애슬레틱이 랑게 디렉터 밑에서 일했던 시절을 회상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랑게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울브스가 3부 리그인 리그 1으로 강등됐던 시즌이 바로 솔바켄 감독과 딘 손더스 감독 시절의 일입니다. 울버햄튼의 한 관계자는 랑게에 대해서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묘사했는데요. 선수들은 그를 감독의 눈과 귀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종종 팀 미팅에서 전술 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했고 자신을 신뢰하는 솔바켄 감독에게도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오랫도록 지속되는 인상을 남기진 못했다고 하는데요. 에스턴 빌라에서도 그가 어둠 속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턴 빌라는 당시의 울브스와는 달리 모든 것을 갖춘 팀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달랐어요. 풍부한 자금력, 그리고 야심찬 구단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또 열광적인 팬들을 보유했던 상승세의 팀이었습니다. 랑게는 에스턴 빌라에 오기 전에 7년의 시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무대 도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필을 쌓았는데요. 덴마크 1부 리그 팀인 링비 볼드 클럽에서 잠시 감독 생활을 또 경험을 했고 또 코펜하겐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일했고 테크니컬 디렉터로도 일했습니다. 코펜하겐의 한 관계자는 축구 클럽의 발전 과정을 잘 아는 요한을 영입한 것이 에스턴 빌라의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스포츠 디렉터로서 요한 랑게는 레온 베일리,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데니 잉스, 애슐리 영, 베르트랑 트라우레, 모르앙 쌍송, 메티 캐시 등의 영입을 담당했습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와 올리 와킨스도 그의 지휘 아래 영입된 것인데요. 두 선수는 모두 본격적으로 그가 부임하기 전부터 많은 스카우트 분석 추천을 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맞다라고 합니다. 이런 선수들의 영입을 통해서 에스턴 빌라는 유럽 대항전 복귀를 위한 전력이 크게 강화됐고요. 또 이적 시장에 재진입할 때를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이미 수립해놨다라고 합니다. 랑게 디렉터는 또한 에스턴 빌라가 프리미어리그의 라이벌들을 능가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문화를 저장했고 그를 위한 유능한 데이터팀을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1군 팀과 스카우트 팀에 데이터 분석가가 배치되어 있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른 클럽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부서 출신의 신입사원은 클럽 전반을 거쳐서 그들의 데이터 업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부서의 초점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구축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즉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수 스카우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문화를 랑게 디렉터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랑게는 2021년 초 코펜하겐 출신의 프레데릭 레스를 빌라의 연구 책임자로 연임했다고 하는데요. 이 레스는 겨우 28살밖에 되지 않은 영리한 청년으로 또 자신을 굳게 믿어준 랑게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랑게는 이러한 유능한 인재들로 팀을 구성했는데요. 스카우트 부서에도 꽤 많은 변화를 줬고 또 일부 몇몇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개별적인 회의를 열어서 빌라가 장기적인 재능을 발견하면서 또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하지 않는다, 정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경험이 풍부한 스카우트들에게 클럽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특히 1월에 있었던 모르강 쌍송 영입권을 통해서 일부 스태프에 대한 변화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랑게였다고 합니다. 이전의 보고에 따르면 쌍송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던 스카우트들이 이 쌍송을 왜 영입했냐고 물었을 때 여름이 되면 쌍송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돈 1,400만 파운드에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기에는 너무 좋은 영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떠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에스턴 빌라 최고의 선수들 중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나온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디오 스카우팅과 데이터 활용은 현대 축구의 스카우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부서는 선수를 직접 보는 것과 더불어 숫자를 분석해서 잠재력이 있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서는 여름에 조직을 재정비했고 이제 모든 직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턴 빌라가 애슐리 영과 계약을 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은 젊은 선수들의 경험을 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단지 영이 경기장 밖에서 기여할 수 있는 36살의 베테랑 선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패키지도 함께 제공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에서 18개월 동안 뛰었을 때 그의 러닝, 달리기 기록 통계가 여전히 엘리트 선수들 사이에서 섞여 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자신의 강점과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계약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지만 랑게 디렉터 아래에서는 실패보다 성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은 에스턴 빌라가 스카우트 네트워크를 재편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롭 맥켄지가 영입 책임자로 부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에스턴 빌라는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이적 전문가 맥켄지가 기존의 팀에 비해 큰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했고 그를 통한 변화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에스턴 빌라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 것은 바로 랑게 디렉터와 맥켄지를 영입하면서 선수 관리 파트를 바꾼 것인데요. 죽은 나무는 대가를 치르고 옮겨졌지만 남은 것의 가치가 더 컸다. 헨리 랜스버리, 비르키르 비아르나손, 조타, 오르얀 닐란드 그리고 이제 로스 맥코맥 같은 선수들을 또 영입하고 또 비싸게 팔았던 것은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여도가 낮은 선수를 내보내는 것 이것도 스포츠 디렉터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선수를 잘 영입하는 것만큼 비싸게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 가치가 떨어진 선수를 최대한 돈을 받고 파는 게 중요한데 이런 데 있어서도 랑게 디렉터가 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가 앞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카데미 시스템을 통해서 재능 있는 10대 선수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또 이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랑게 디렉터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따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영리한 스포츠 디렉터로 널리 알려진 리버풀의 마이클 에드워즈가 우승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뿐 아니라 선수를 떠나보낼 때도 과감한 협상을 추진했던 것이 유명한 일화인데요. 케빈 스튜어트라든지 조던 아이브, 도미닉 솔랑키, 브래드 스미스, 데니 워드, 마마도 사코 같은 선수들을 높은 이적료를 받으면서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버질 판다이크와 알리송 영입할 때도 필리페 쿠티뉴를 1억 4,200만 파운드에 팔아 넘길 수 있었던 협상도 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2017년 이후 리버풀의 순지출이 다른 8개의 상위권 클럽보다도 낮았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3억 5천만 파운드를 지출했던 에스턴 빌라가 지속 가능한 모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역시 선수를 잘 정리했고 그를 통해 순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아카데미에 대한 투자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출신으로 또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가치가 성장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역시 랑게 디렉터의 성과라고 합니다. 랑게 디렉터는 코펜하겐 시절에도 좋은 이적료로 팔았던 여러 선수가 계약하는데 도움을 줬던 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에스턴 빌라의 디렉터직을 맡을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2020년 여름 헤수스 가르시아 피타르치를 대체할 3명의 후보자 중에 가장 뛰어난 후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에스턴 빌라의 구단주인 나세프 사위리스, 웨스 에덴스에게 직접 프리덴세이션까지 하고 나서 에스턴 빌라와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바디무어 히스의 직원들에게 클럽의 야망과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랑게 디렉터의 연설은 명확하고 간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에서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랑게 디렉터가 굉장히 친절하고 유익한 사람이며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났던 울버햄튼에서의 시절은 그냥 제쳐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의 첫 직장이었던 울브스에서는 클럽의 선수 분석 측면을 좀 더 열중했고 훈련장에서도 미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명확했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권한이 크지 않았던 것이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선수들, 함께했던 이들은 그를 존경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랑게는 디렉터로 부임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공개적으로 했던 말 중에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에스턴 빌라는 유럽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중에 하나이며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진보적인 클럽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축구 무대에서 다시 한번 강자가 되기 위한 클럽의 야심찬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지난 시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중도 선임 그리고 파격적인 연승 행진, 유럽 대항전 진출 과정까지 랑게 디렉터가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에스턴 빌라의 성공을 이끈 랑게 디렉터가 더 큰 규모의 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더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토트넘에서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축구 컨설턴트인 마즈 데이비드센은 자신이 쓴 축구 전략에 관련된 책 얼마나 어려울까에서 이 랑게 디렉터의 접근 방식이 영리하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랑게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에스턴 빌라가 하고 있는 일도 남다릅니다. 그들은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축구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최고가 되고 싶다면 가장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많은 돈을 써서 선수단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독특한 방식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팀들을 그저 모방할 뿐이고 그렇다면 경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빌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기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독특한 방식이 바로 랑게 디렉터의 선수 영입, 발굴, 그리고 매각 정책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랑게 디렉터는 모든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직접 참관하고 또 개발팀, 육성팀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은 넓은 영향력을 보여왔고요. 또 계약 갱신까지, 재계약까지 참여하고 이 계약에서 결코 밀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클럽의 이득이 되는 선수단 계약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매년 에스턴 빌라의 성적은 향상되고 있는데요. 랑게 디렉터 선임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결국에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랑게 디렉터가 토트넘으로 떠났기 때문에 떠난 이후에는 에스턴 빌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잭 그릴리시를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맨시티로 보내고 그 대안으로 베일리, 부엔디아, 잉스의 영입을 이끌면서 효과적인 리빌딩을 했던 것도 랑게 디렉터입니다. 이제는 해리 케인을 매각한 자금, 아직 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자금을 랑게 디렉터가 토트넘에서 어떻게 쓸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내지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끝까지 힘을 내기 위해서는 1월 이적 시장에 적절한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될 기간 그리고 손흥민 선수 외에 또 다른 스트라이커의 필요성, 솔로몬의 장기 부상 이탈로 인한 측면 공격 자원 보강 이슈도 있고요. 센터백 라인에는 로메로와 판도펜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 공격수와 수비수의 영입이 필요한데 1월 이적 시장에 랑게 디렉터가 첫 번째 영입 작품으로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인지 또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협상할지도 궁금하고요. 이 과정 속에 이제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첼시와 아스날도 원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반 토니를 만약 정말로 원한다면 랑게 디렉터가 어떤 수완으로 설득해서 데려올지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정리해야 될 선수 바로 에릭 다이어인데 에릭 다이어가 팀 내의 고액 연봉 선수이고 내년 여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1년 동안 그냥 연봉만 받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따르고 있는데 1월 이적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영국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죠. 에릭 다이어가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포르투갈 클럽 스포팅 리스본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 이 연결고리 이제 막 공식 선임된 랑게 디렉터의 작품일지 또 랑게 디렉터가 정말 에릭 다이어를 연봉만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이적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일 수 있는 선수 간의 거래를 만들면서 정리할 수 있을지 랑게의 첫 번째 이적 시장인 오는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준TV에서 유럽 현지의 믿을만한 정보와 유료 독점 정보들 세세하게 살펴보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